화재조사법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벌칙 제5장이 되죠. 5장까지 해서 23조인가요? 한번 넘겨봅시다. 64페이지가 마지막 장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64페이지가 마지막 장이고 2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조, 22조, 23조가 과태료, 그리고 벌칙, 양벌 구정, 그리고 과태료 해서 조문은 총 2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장은 5개의 장, 총칙과 마지막 벌칙 이렇게 빼고 나면 뭐 3개의 장 정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총칙도 아주 담백하게 되어 있고요. 벌칙도 마지막 장에 보면 그냥 벌칙 그냥 300만 원짜리 하나, 그죠? 과태료는 그냥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이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총칙에 있는 내용도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지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좀 약간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제1조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을 보면 우리는 화재 예방과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화재조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이에요. 예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그래서 예방 밑줄, 소방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제1조에 보면 예방, 화재 예방, 화재 예방과 소방 정책이죠. 소방 정책을 위하여. 화재 조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화재 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똑같은 사고가 발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야.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어떠한 부분에 녹아들어야 되냐면요,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게 소방 정책인 겁니다. 따라서 어떠한 사항을 지금 규정하고 있냐면요, 자 보시면, 자 화재 원인과 세 번째에 있는 피해 현황.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화재 조사에 대한 것은 왜 발생이 됐지? 화재 원인. 그럼 얼마나 피해가 있었지? 인적, 물적 피해,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가운데 어때요? 화재 성상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자, 그죠? 그래서 원인, 피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화재 성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 성상. 사실 저는 이제 성상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재의 어떤 성질과 상태,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제 줄여서 우리가 화재 성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냥 감각적인 부분으로 다 우리가 조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어떠한 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목적 보면, 무엇을 위하여? 목적이 있겠죠? 화재 예방과 소방 정책을 위하여. 무엇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화재 원인과 피해 현황, 그리고 화재 성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때요? 화재조사법 안에 내용에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목적이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자, 목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총칙 부분에 보면 정의가 됩니다. 제 2조. 자, 2조는 이제 정의가 돼요. 이거는 뭐가 됩니까? 목적이 됩니다. 정의는 딱 4가지의 어때요? 내용이 올라와져 있습니다. 화재조사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는 화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두 번째는 뭐예요? 화재조사법이기 때문에 화재조사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누가 할 건데 화재조사를, 따라서 화재조사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세 번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소방기본법에서의 관계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듯이 네 번째 보면 관계인 등이라고 해서 용어의 정의를 4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첫 번째 있는 화재라고 하는 부분은 소방학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방학적으로 물어보면 굉장히 어떤 해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처음 공부한다라는 생각으로 화재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화재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화재 조사, 화재 조사 관, 그리고 관계인 등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화재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도에 반한다. 그러니까 의도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있어요? 뭐 실수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어요.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야. 우리가 뭐 소방학에서 배웠던 거에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연 봐라. 가만히 사람하고 상관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어때요? 바람이 불어서 너무 건조해서 불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 현상.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고의성이 있는 것도 있죠. 방화 같은 고의, 또는 실화, 고의, 또는 어때요? 이제 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그리고 밑줄 연소 현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화재라는 것은 연소 현상이에요. 그죠? 연소 현상으로서. 근데 뒤에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상. 무슨 일이에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 조그맣게 불이 났는데 소화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죠. 우리가 뭐 식사를 해먹기 위해서, 밥을 해먹기 위해서 불을 피우는 거는 그걸 우리가 소화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 딱 끊어놓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떠한 현상을 또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폭발 현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A가 되는 거죠. 또는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보면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첫 번째도 나오죠?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그죠? 앞 전단에서, 그죠? 자, 그래서 또는이라고 하는 거에 동글뱅이 쳐놓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A, 확대된 화학적 폭발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가 화학적 폭발 현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세모 쳐놓으세요.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현상, 앞에 있는 현상 세모, 뒤에 있는 폭발 현상 세모,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화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지금의 강의하는 이 내용은 어떤 정도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법 조문을 처음 접할 때 법 조문을 어떻게 찢어서 분개해서 이렇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화재 조사가 됩니다. 자, 우리 보시면 밑줄 쳐놓으세요. 청장본부장 서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원인과 피해 사항, 대응 활동이 됩니다. 중요하죠? 대응 활동, 거기다 세모 쳐놓으세요. 대응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원인, 피해 사항, 대응 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 수집, 그리고 관계인 등,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관계인 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세 번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우리는 화재 조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화재 조사권자는 어때요? 여기서 보면 청, 본, 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 그리고 화재 조사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대응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대응 활동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참 무섭죠, 이 말이.
화재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 대응이 적절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뭇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화재 조사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실린다라는 거야.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재 조사관이 됩니다. 이 화재 조사관. 그래서 화재 조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내용을 보기 전에 넘겨서 어디를 한번 보세요. 제 6조 한번 보십시오. 6조.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자, 화재 조사 전담 부서의 설치 운영이 됩니다. 제 6조 화재 조사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 1항을 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거기다 밑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면 소방관서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제 5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본서를 소방관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먼저 본 것은 자, 2항을 한번 보고 3항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소방관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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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이야기해요? 청본서를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까? 화재조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화재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정의했죠? 그렇죠? 감식하고 감정하는 일련의 행위를 화재조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로 하여금 하래요? 그렇죠.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하라는 거예요. 누구로 하여금?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의 업무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화재조사관이 누군데?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제 6조의 3항은 밑줄 쫙 쳐놓으세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화재조사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자, 우리 3항 가서 보세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돼요. 화재 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소방공무원이라고 물론 이제 전문성은 인정받아야 되겠죠. 전문성을. 그렇죠? 대못을 박아놨어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화재 조사관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나중에 어때요? 임용이 되고 나서 소방공무원으로 나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다음. 자, 용어에 대한 정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가장 쉽게 나온다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쭉 다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보면 관계인 등이 됩니다. 자, 관계인 등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와 관리자, 점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목 4가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글뱅이에 쳐놓으세요. 자, 발자에다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발견, 신, 발신, 목, 소방활동을 행하거나, 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발신, 목행, 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빈칸 노트를 하나 했는데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 발생과 관련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가장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되고요. 이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발견, 신고한 사람, 목격한 사람, 행한 사람, 또는 우리 뒤에 보면 가로 열고가 나오죠. 인명구조 활동, 고인명구조 활동이 있고요. 유도 대피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유도 대피를 제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라목에 보면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그거와 관련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 기출 실전 문제집에서는 제가 오답으로 어떤 거를 하나 했나요? 훔쳐간 놈, 뭐 그런 엉뚱한 걸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또 어떤 출제위원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3조는 국가에 대한 책무죠. 항상 모든 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법에 보면 이러한 책무, 국가에 대한 책무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밥은 안 먹었어요. 잠깐 TV를 잠깐 시청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죠? 시리아 인근 뭐 이렇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국제 구조대가 우리나라에서도 또 파견이 돼서 또 많은 인명 구조는 아니지만 여하튼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사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뉴스에서 그대로 국가에서 이 부분의 구조나 구호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못하고 있다고 하죠. 사실은 뭐 마비 상태겠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사실 그런 겁니다. 국가에 대한 책무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잠깐 식사를 하면서 식사는 안 했다 그랬죠, 저는요. 앞에 있는 친구한테 제가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이제 그 건물을 보면서 같은 지역인데 건물이 와장창 다 붕괴된 게 있고요. 붕괴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잘 유지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우리 국내도 내진 설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제가 가까운 일본에 대한 부분하고 비교하면서 일본의 교각과 우리의 교각을 놓고 보면 일본의 교각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교각은 어떠냐면 젓가락의 수준이에요. 너무 얇아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지진이 왔을 때 그 붕괴되지 않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또는 어때요? 완전히 붕괴된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물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실은 다 뭡니까? 비용이에요. 돈이고. 그게 뭐예요? 안전할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들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어때요? 국가에 대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법에 그런 안전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거죠. 따라서 화재 조사에 있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조사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의 연구 개발과 화재 조사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자, 관계인 등은 밑줄 화재 조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협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조는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칙이 마무리됩니다. 뒤에 넘겨서 보면 4조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오는데 화재 조사의 실시 등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총칙이 되겠죠. 총칙. 두 번째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화재 조사를 이러한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재 조사의 실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실제로 가서 화재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럼 그 대상이 뭐야? 그럼 화재 조사를 하면서 실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조사 내용을 화재 조사를 할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절차를 거칠 거야? 절차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그 화재 조사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화재 소관이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일정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그 소방공무원 중에 전문성을 갖춘 부분을 어떻게 볼 건데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야. 화재 조사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또는 자격 기준이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또 놓겠죠. 또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야? 화재 조사를 실시하면서 증거물을 또 우리 수집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증거물을 또 보관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누군가는 협력해야 되겠죠? 경찰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조사관을 둔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조사 전담 부서를 둬야 되겠죠? 부서에 대한 내용과 합동조사반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쭉 순서적으로 4조부터 10몇 조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즉, 제가 생각할 때 화재조사법에서의 핵심은 제2장에 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 총책에서 나오는 부분이 노멀한 부분, 가장 쉬운 부분일 것이고, 화재조사의 실시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일 수 있다. 핵심.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세 번째는 결과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래서 14, 15, 16인가요? 14, 15, 16, 17, 18, 19. 하여튼 이렇게 3장과 4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봅시다. 제 5조를 보면, 자, 청장본부장 서장은 하면서 소방관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로 열고 딱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재조사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돼요. 소방관서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소방청장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청장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 그것이 소방관서장으로 들어가면 부적절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볼 때 그걸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중요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 화재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그러니까 화재 조사를 언제부터 실시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목격했어, 우리가.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지체 없이 화재 조사를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소방관서장이. 중요하죠? 과거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됩니다. 소화활동을 실시하는 때부터 이런 내용이라든지 과거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 됩니다. 다음, 자, 조사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스 쳐져 있죠? 우리가 빈칸 노트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져 놓은 것은요, 통째로 다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화재 조사의 내용이 이제 좀 약간 달라졌죠? 우리가 대응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했었죠. 대응. 판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 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내용이 뭐냐라는 거야. 소방관서장이 화재 조사를 하는데 그럼 어떠한 거에 대해서 할 것이냐. 원인과 피해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보시면 화재 원인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피해 현황이 되는 거야. 피해는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내용이야.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 이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기서 출제가 된다면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크다. 어때요?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대응 활동. 4호에 있는 것은 있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화재 조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근데 항상 화재 조사를 할 때 왜 이렇게 피해가 컸지?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근데 왜 스프링클러가 있었는데 초기 소화가 되지 않고 계속 어때요? 화재가 커지고 갔지? 스프링클러 헤드가 폐쇄형 헤드인데 화재 현장에도 어때요? 그 헤드가 터지지 않았어. 뭔가 문제가 있네? 이상하네? 헤드는 터졌으면 습식이면 이것이 물이 방사가 됐어야 되는데 물이 방사되다가 일정량 방수되다가 방사가 안 되네? 밸브가 잠겨져 있었는 거야. 밸브가 고장난 거야. 의도적으로. 관계인이 그를 잠궈놨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것이 원래 있었습니다. 즉 뭐예요?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관리, 작동 여부. 그러니까 1호, 2호, 3호는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대응 활동이 적절했냐라는 거야.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습니다. 제천의 화재에서, 제천 화재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그 2층에서의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커튼홀 창호를 왜 깨지 못하고 거기서 구조를 하지 못했느냐, 그것이 적절했느냐 적절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러한 성공한 화재 진압에 대한 부분 많은 조사를 사실은 실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거나 실패한 화재 진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화재 조사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대응 활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지막 5호에 대한 부분은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험성 5호 밑줄 쳐놓으세요. 위험성. 그래서 5호에 보면 자, 건축물과 구조물, 화재 유형별, 화재 위험성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우측에 가서 보세요. 0 제3조를 보십시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정정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게 잘못 들어온 거였었죠. 사실은 뭐예요? 자, 화재 안전조사라고 바꿔놓으십시오. 이게 이제 정정돼서 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화재 안전조사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자, 화재 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2항에 보시면 제5조 2항을 1호부터 6호까지 눈으로 여러분들 아마 이거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빈칸 노트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은 10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0 제3조 2항을 보세요. 그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제정이 됐습니다. 없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박스 쳐져 있습니다. 자, 출동, 중해조사, 화재 현장, 그리고 정밀조사, 화재조사, 결과,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에 보면 자, 감식과 감정, 그리고 빈칸으로 되어 있던 화재 원인 판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이 판정에 대한 내용은 정밀조사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 있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다음 중 화재 조사에 있어서 화재 현장 조사의 내용에 포함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또 그럼 뭐예요? 첫 번째, 화재의 발화 원인, 연소 사항에 대한 조사, 피해 사항에 대한 조사, 그것도 또 엉뚱한 거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절차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화재 조사를 하는 대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제0, 제2조를 한번 보세요. 발생된 겁니다. 소방규모법상에 소방대성물에서 발생하는 화재라든지 또는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조가 저는 첫 번째 시험 출제위원회 눈에 띌 소지가 있다. 오케이? 첫 번째입니다. 전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그렇다면 화재조사법에서는 한 문제 아니면 많이 나와야 두 문제일 텐데 어떠한 것이 눈에 노출이 될까요? 없던 것이 들어온 거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3장과 4장에 있는 결과의 공포라든지 4장에 있는 화재 조사 전담 기간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한 4장에 있는 내용이 눈에 띌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게 눈에 띄냐면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다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요. 자, 제 6조가 됩니다. 6조를 보시면 자, 화재조사 전담 부서의 설치 규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재조사 전담 부서가 있고요. 제6조죠. 제7조. 제7조는 뭐예요? 화재 합동 조사단이에요. 화재 합동 조사단이 됩니다.
그죠? 6조와 7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순간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6조는 뭐예요? 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 조사를 위하여, 그러니까 화재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재 조사 전담 부서, 그러니까 부서,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관서장, 청본서는 전문적인 화재 조사를 위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이걸 먼저 보고 제 7조를 보세요. 화재 합동조사단. 화재 합동조사단. 그럼 왜 화재 합동조사단은 언제 두는 거냐라는 거야. 한번 보세요. 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밑줄,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거기다 밑줄, 네모처럼 써요.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대형 화재가 됩니다. 세모. 줄여서 보면 화재 합동조사단은 대형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적인 화재 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즉, 이 화재 합동조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대형 화재인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확인할 것은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고요. 관서장은 조사단을 어떻다?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약자로 많이 표현하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6조와 7조를 같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담 부서에서는 그럼 얼마의 인원을 부서에 배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이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제 6조를 보시면 자, 1항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 그럼 그 전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가 있겠죠? 그 행하는 업무. 자, 화재 조사 실시. 당연히 실시해야 될 거고요. 그거를 분석 관리합니다.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기술 개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기술이 부족하구나. 항상 기술 개발. 그리고 결국에 그거를 기술 개발을 행하는 화재 조사관에 대한 역량을 증진시켜야 되겠죠. 행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설과 장비의 관리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망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에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관으로 하여금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자, 4항 박스 쳐놓으세요. 이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죠. 화재조사관은 누가 실시하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소방관서장이 나와도 부적절하고요. 시도지사가 나와도 부적절하고, 이것이 실시하는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등 화재 조사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소방공무원으로 합니다. 다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에서 화재 조사관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자격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 이렇게. 그러면서 자, 5항에 보시면 이거에 대한 위임 규정을 어때요? 구성과 운영, 화재 조사관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 및 교육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위임을 해놨습니다. 우측 가서 보세요. 우측 가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대상, 화재 조사관의 자격 기준, 그리고 교육 훈련,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자, 구성과 운영이 되죠? 0제4조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전담 부서에 화재 조사관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그렇죠? 배치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자, 전담부서의 화재 조사를 위한 감식, 감정, 장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영에서 위임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그 시행령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위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던 부분에 보면 시행 규칙 별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몇 호가 이렇게 안 나오죠? 시행 규칙 그 부분에 여러분들한테 전담부서에서 갖추어야 할 장비와 시설에 대한 부분이 앞뒤로 한 장짜리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시행규칙 제3조를 한번 보십시오. 행령으로 정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소방이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2항에서 화재 조사를 위한 감식, 감정 장비 등 행령으로 정하는 장비와 시설이란 별표의 장비와 시설을 말합니다. 근데 별표 몇 호가 없네요. 1, 2 뭐 이게 없네요. 왜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번호를 부여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 별표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을 마무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04조 1항과 2항을 설명드렸고요. 자, 3항도 한번 가서 보세요. 규정한 거 외에 전담부서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거대 밑줄 쳐놓으세요. 지금 제4조 1항과 2항에서 전담 부서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행령으로 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이 사항을 다시 행령으로 위임을 해놨습니다. 다음, 자, 제5조는요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 문제로 아주 시험에 내기 좋은 부분이 됩니다. 자,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화재조사관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호에서는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 두 번째도 소방공무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소방공무원은 어떤 소방공무원이냐면 이거죠.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 분야 중 화재 감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재 감식 평가 분야에 대한 기사, 산업기사 이렇게 합니다. 화재 감식 평가 분야의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소방공무원이 됩니다. 우리가 실전 문제집에서 제가 이것을 기능사라고 하나 표현해 놓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화재 감식 평가 분야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기사, 산업기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이 문제를 문제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화재조사관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소방공무원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성립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래. 그래, 맞아. 소방공무원이라고 했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공무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엇이 필요하다? 2호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화재 감식 평가에 대한 기사와 산업기사를 취득한 소방공무원도 조사관의 자격의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2항 밑줄 쳐서 이게 저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보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 방법, 과목,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통상 시험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대부분 법에서 행정안전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시켜놓죠. 근데 이 부분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해놓고요. 대통령령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에 가서 보세요. 이것이 시험 문제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제4조 보세요. 규칙 제4조. 자,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이 됩니다. 이제 공고죠. 공고 며칠 전에 하래요? 밑줄 쳐놓으세요. 30일 전에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떻다? 우리가 5조 1항 1호에 보면 5조 1항 1호에 보면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냐 이거지. 밑줄 쳐놓으세요. 우리 어디 규칙 제4조 1항에 보면 5조 1항 제1호가 됩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거에 대한 자격. 자, 그거에 대한 자격. 그 3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2항에 보면 자격시험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자격시험. 여기서 얘기하는 자격시험은 위에서 얘기하고 있죠? 제5조 1항 1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1항, 규칙 제5조 1항 1호도 밑줄 쳐놓으세요. 자격시험. 찾았어요? 찾았죠? 자, 우리 충북의 시험 보시는 분 찾았죠? 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 제4조 2항을 보시면, 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중, 즉,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소방공무원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가 있어요. 자, 박스 쳐놓으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과거에는 12주의 교육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앙소방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화재 조사와 관련된 그 책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연소, 폭발,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과거에는 12주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3개월을 교육받아야 되는 거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해야 될 내용이. 그런데 제2호 보세요. 자, 화재소관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전문교육 거기다 밑줄 쳐놓으시고요. 2호에 가서 보세요. 국가수,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수와 관련 기관에서 두 번째 8주 이상, 그래서 밑줄 쳐놓으세요.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됩니다. 자, 그래서 1호와 2호를 박스 딱 쳐놓으세요. 근데 1호는 어떠한 내용과 1호와 2호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는 전부 다 8주였어요. 소방기본법상에서는. 그리고 예전에는 12주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시행 규칙에 오면서 자, 1호 0제 6조 1항 1호의 화재소관의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그래서 딱 담백하게 전문교육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2호에 외국에서 받은 부분은 언급이 됩니다. 어떻다? 그대로 유지가 되죠?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됩니다. 자, 구체적인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차 시험, 2차 시험. 자, 그리고 소방청장은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뒤에 넘기세요.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되죠. 5호항 가서 보시면 소방청장은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규칙 제5조를 보기 전에 왼쪽 가서 보세요. 왼쪽 가서 보시면 자, 이게 법의 자리에 보면 법의 자리에 무엇을 놓았어요? 시행령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너무 길게 떨어져서 이 부분을 왼쪽 부분에 갖다 놨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화재조사에 관한 교육훈련 0에서 0 제6조는 소방간서장은 조사관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그리고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그리고 배치된 거기다 밑줄 화재조사관을 위한 의무 보수 교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치되고 나서는 2년에 한 번씩 또 받아야 됩니다. 그 내용을 우측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규칙 제5조.
제5조를 보면 제1항 전문교육의 내용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야 됩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뭐가 되겠어요? 2항이 됩니다. 박스 쳐놓으십시오. 많이 밑줄 쳐놓으세요. 박스가 쳐져 있으니까. 전담부서에 배치된 화재조사관은 06조 제1항 제3호의 의무 보수 교육을 밑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항상 단서 조항이 중요하죠. 다만 전담부서에 배치된 후 처음 받는 의무 보수 교육은 배치 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3항을 가서 보시면 의무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해야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훈련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이제는 제7조를 보실 필요가 있겠죠. 제7조를 보시면 화재합동 조사단의 구성 운영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소방관서장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대형 화재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하고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측 가서 보세요. 제7조 화재합동 조사단의 구성 운영은 이렇습니다. 일단 대형 화재를 구분해야 되겠죠. 중요합니다. 사망자 5명 이상이 발생하는 화재. 근데 사망자 5명 이상이라고 했지 사상자 10인이 아닙니다. 재산 피해액, 이재민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망자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보기에서 문제를 만약에 출제위원이 낸다면 이렇게 내겠죠. 다음 중 시행령 제7조 화재합동 조사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서 사망자 5명. 그 기준을 물어본 거예요. 기준을 물어보면 해당되는 것만 딱 찾아야 되겠죠. 사망자, 재산 피해, 이재민, 뭐 100명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119 종합사항실에 있는 내용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하는 화재 또는 화재로 인해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그래서 이 정성적인 내용은 어때요? 문서의 단서 조항에 이러한 거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해놓고 문제를 고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 그렇다면 자, 화재합동 조사단에 있어서 그 위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야. 잘 보세요. 여기서는 첫 번째 화재 조사가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자, 화재 조사는 아니지만 두 번째 보시면 경력, 화재 조사의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이 됩니다. 3년 밑줄. 자, 뒤에 가서 보시면 자, 화재조사, 소방, 안전관리 등의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밑줄 쳐주세요. 조교수 이상 하면서 3년이 들어가는 게 처음이에요. 2년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3년 들어갑니다. 3년. 자, 그리고 국가기술 자격 분야,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부분.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당초에도 이게 있으면서 보면, 오후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3호에 굳이 이 고등교육법,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인데 굳이 3년 이상 재직한 부분을 놓았을까? 밑에는 그냥 자격증으로 보면 안전 관련된 분야에서 산업기사라고 했는데 밑줄 쳐주세요. 그죠? 산업기사. 근데 굳이 산업기사만 가지고 있어도 이러한 부분이 합동조사단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조교수 3년 이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옵션을 놓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교수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거를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사망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사망 사항 그렇습니다. 자, 그 6항도 한번 보세요. 6항 보시면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 조사단의 단장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예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뭔가요? 소방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급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극히 드물긴 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갑니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보고요. 여기 끊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 제8조 화재 현장의 보존에 대한 내용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